대한민국 수출 투자 내수 3중 부진. 멈춰선 성장 엔진. 세 바퀴가 모두 고장난 경제.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지금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GDP 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0% 미만으로 추정되며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경제 성장의 세 축인 수출, 투자, 내수가 모두 동시에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삼중고다. 과거에는 한 부문이 약해도 다른 부문이 견인했지만 지금은 세 바퀴가 모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신성장 산업 AI, 바이오, 그린 에너지에서는 후발주자 신세다. 투자는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인구 감소, 규제 부담으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고용 불안으로 얼어붙었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는 폐업하며 소비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 삼중 부진은 저성장의 늪으로 이어진다. 성장률이 낮으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정체하며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 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이 글에서는 수출, 투자, 내수 각각의 현황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숫자로 보는 삼중 부진. 수출 반도체 의존과 구조적 취약성. 수출 증가율 둔화. 2021년 25.7% 코로나 회복 반등. 2022년 6.1%. 2023년 마이너스 7.4%. 2024년 2% 내외 추정. 2023년은 수출이 역성장한 해였다. 반도체 부진이 주원인이다. 2024년은 반도체 회복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둔한 상태다. 품목별 편중 심화.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2%를 차지한다. 2024년 반도체 18%, 자동차 10%, 석유 제품 7%, 선박 5%, 철강 4%의 핵심이다.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심각하다. 전체 수출의 18%를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반도체 호황기에는 수출이 급증했지만 2023년 반도체 침체기에는 수출 전체가 무너졌다. 국가별 의존도. 중국 25% 최대 수출국, 미국 15%, 베트남 8%, 일본 5%.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신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AI, 바이오, 그린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낮다. 2024년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 미만이다.
미국 60%, 중국 20%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뒤처진다.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하지 못했고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R&D 투자가 부족하다. 락하는 기업 투자, 설비 투자 감소. 2022년 3.6% 증가. 2023년 -1.9% 마이너스 전환. 2024년 2% 미만 소폭 회복. 설비 투자는 기업이 기계, 설비, 공장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미래 생산 능력을 결정한다. 2023년 설비 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유지하지만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투자를 줄였다.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 설비 투자는 2023년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건설 투자 급감. 2022년 -0.9%, 2023년 -3.6%, 2024년 -2% 내외. 건설 투자는 부동산 주택, 상업용 건물과 사회 간접 자본도로, 철도로 나뉜다.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가 급감했다. 주택 건설은 특히 심각하다. 2024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로 2021년 54만 호보다 30% 감소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2022년 303억 달러, 2023년 240억 달러, 마이너스 21%, 2024년 260억 달러 추정.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줄고 있다.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복잡한 규제가 원인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이 제조업 투자처로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얼어붙은 소비. 민간 소비 증가율. 2022년 4.0%, 2023년 1.5%, 2024년 1.8% 추정. 민간 소비는 GDP의 약 48%를 차지하는 최대 항목이다. 그런데 증가율이 잠재 수준이 0.5-3%를 크게 밑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2024년 1.2%에 불과한 것이 주원인이다. 명목 소득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구매력은 거의 제자리다. 소비자 심리지수 CSI. 2024년 평균 CSI는 95로 기준 1100 미만이다. 소비자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이 심리를 위축시킨다. 소매 판매 부진. 2024년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1.5%로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즉, 소비 물량이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오프라인 소매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은 증가하지만 전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영업 매출 급감. 소비 위축은 자영업의 직격탄이다. 2024년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이 특히 타격을 받았다.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빈 상가가 늘고 상권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다. 왜 삼중 부진이 발생했나? 수출 부진의 원인, 산업 구조의 경직성. 한국 경제는 1960-1990년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 산업들은 여전히 수출의 중심이지만 2020년대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 전환이 느리다는 점이다. AI, 바이오,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실패하면서 기존 산업은 쇠퇴하고 새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 공백이 발생했다. 중국의 추격과 추월. 한국이 강했던 분야를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1위였지만 중국 BOE가 추격. 배터리 한국 LG 삼성 SDI vs 중국 CATL 경쟁 격화. 조선 중국이 물량 중심으로 1위, 한국은 고부가 가치선으로 후퇴. 철강 중국의 저가 공세로 한국 철강 수출 급감. 중국은 막대한 자금과 정부 지원으로 기술을 따라잡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한다. 한국은 중간지대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한국의 악재다.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마이너스 쇼링으로 동맹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를 강화한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인데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반도체 수출 규제, 배터리 보조금 차별 등이 한국 기업에 직접 타격을 준다. 신성장 동력 부족. AI, 바이오, 그린 에너지가 미래 먹거리인데 한국은 R&D 투자가 부족하고 인재 유출이 심하며 규제가 과도하다. 특히 AI는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데 한국은 삼성 네이버 정도만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도 임상 규제가 까다로워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 투자 부진의 원인. 불확실성 증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 가능성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인구 감소 내수 시장 축소 예상.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 북한 위협. 정책 일관성 부족 정권 교체마다 정책 급변. 글로벌 경기 둔화 주요 수출국 경기 침체. 기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쌓아둔다. 2024년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돈은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다. 수익성 악화.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24년 4.2%로 2018년 6.8%보다 2.6% 하락했다. 원가는 오르는 데 인건비, 원자재비, 에너지비 판매가는 못 올린다. 경쟁이 치열해서다.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 여력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까지 높아져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경직성. 한국 노동시장은 OECD에서 가장 경직적이다. 정규직 해고가 어렵고 노조의 영향력이 크며
임금은 연공 서열 중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으면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자동화 무인화로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높은 규제 부담. 한국의 기업 규제는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 안전, 노동, 공정거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인허가에 수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 화학 공장 하나 짓는데 5-7년이 걸린다.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바뀐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보다 규제가 덜한 싱가포르, 베트남에 투자한다. 내수 부진의 원인. 고금리 고물가의 이중고.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어 2024년 현재 3.5%다. 이는 2010년대 평균 1.5%의 2배 이상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가계부채 1,900조 원 시대의 금리 1% 피인상은 연간 19조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다. 이 돈이 소비로 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 간다. 동시에 물가도 높다. 2023-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 소득이 제자리거나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가계부채 부담. 1,900조 원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상환액이 8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과 중년의 부채 부담이 크다. 청년은 영끌 대출로 주택을 샀고, 중년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대출이 누적됐다. 이들은 소비를 최소화하고 빚 갚기에 급급하다. 고용 불안과 소득 정체. 청년은 취업난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중년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다. 노년은 연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린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2024년 1.2%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구매력이 거의 늘지 않았다. 소득이 정체하면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 자영업 위기의 악순환. 자영업자 570만 명과 그 가족 2천만 명은 소비의 주축이다. 그런데 자영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며 다시 자영업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다. 더욱이 폐업 자영업자는 빚을 떠안아 소비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는 소비 구조를 바꾼다. 소비 주력인 30-50대 인구가 줄고 소비 여력이 적은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 고령자는 연금이 부족해 소비를 최소화한다. 청년은 미래 불안으로 저축을 늘린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비가 위축된다. 삼중 부진이 초래하는 위기. 저성장 고착화. 수출 투자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2024년 성장률 2% 미만은 잠재 성장률이 0.0% 이하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부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성장은 지속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030년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나리오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2024년 취업자 증가는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2010년대 평균 30만 명의 13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신규 채용을 줄인다. 자영업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도 사라진다. 실업률은 낮아 보이지만 3%, 체감 실업률은 높다. NET, 구직 단념자를 합치면 청년 4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경제가 안 좋으면 세수가 줄어든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줄었다. 반면 지출은 늘어난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 대책, 청년 고용 지원 등에 돈이 든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증가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다. 양극화 심화. 저성장 시대에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대기업은 해외 진출로 살아남지만 중소기업은 도산한다. 정규직은 고용을 유지하지만 비정규직은 해고된다. 자산 양극화도 심각하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증식이 가능하지만 없는 사람은 빚만 늘어난다. 세대 양극화도 발생한다. 기성세대는 연금과 자산이 있지만 청년 세대는 일자리도 자산도 없다. 사회적 불안 증대.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 세대 갈등 청년 vs 노년, 계층 갈등 부자 vs 서민, 지역 갈등 수도권 vs 지방이 심화된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N포세대, 탈조선 같은 극단적 반응이 나온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2024년 20-3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다.